20번부터 자, 20번에 두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2에 2x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a에 2x승 플러스 b. 자, 이차 함수의 지수함수가 합성된 구조다. 그쵸? 2x승이 대입된 구조고. 자, 이러한 함수 fx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습니다. 가조건 보니까 fx는 0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 합이 지금 모이다. 자, 이렇게 조건 하나 나와 있고, 나 조건에서 절대값 fx가 t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t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거. 가조건을 보면 어쨌든 합성된 함수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냥 방정식 풀면 돼요. 치안에서 우리가 하던 대로.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fx의 그래프, 사실 합성된 그래프인데 그걸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서 올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 이 나조건의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조건을 해석하면서 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얘도 그러면 사실은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건 간에 얘는 방정식의 해로서도 인지할 수 있으니까 함수와 그래프 사이, 함수와 방정식 사이에 관계성을 잘 정리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순서대로 해보면 가조건에서 fx가 0되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은 합보다 얘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 풀려면 어차피 치환을 해야 될 거고, 그럼 2x승을 t로 치환한다고 했을 때 t는 분명히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2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드리게 되는데, 이 지수함수는 증가나 감소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증가만 하는 그래프니까 1대1 그래프가 돼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돼요. 그렇죠? 그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치환했을 때 만들어진 치환된 방정식이 이제 2x승을 t로 치환하면서 자, 8분의 1의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건데, 그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자, x축을 이 t축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가정해보자. x축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치면 어쨌건 간에 여기에서 대응되는 t 값이 만약에 이렇게 t1, t2 두 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는 이 치환된 방정식에서 치환된 함수 그래프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y는 t1이랑 y는 t2를 그으면서 두 가지에 대응되는 x좌표를 찾아 나갈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 t값 하나에 대응되는 x값은 반드시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삼각함수 치환할 때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만약에 여기 sin x가 t로 치환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삼각함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구조가 아닌 거니까 t값이 하나 생겼을 때 그 t1 하나에 대응되는 x값들은 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인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꼼꼼하게 2x승을 t로 두면서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해 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란 방정식의 부실근을 t1이랑 t2로 둔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어쨌든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축과의 겹점이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냐면 2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t1이 조금 작으면 t2가 조금 큰 값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y는 t1 걸었을 때 대응되는 x좌표를 x1, 그 다음에 y는 t2를 그렸을 때 대응되는 x좌표를 x2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이 t1, t2는 사실 자, x1에서 대응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t1은 2x1승이고 t2는 2x2승이 된다는 것까지는 내신 대비하면서 충분히 많이 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근계수 관계를 여기서 좀 써보자는 얘기인데, 쭉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나한테 주어진 두 실근의 합이라는 건 t의 합이 아니라 x1과 x2의 합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지금 500을 주어진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자, 근계수 관계 따라서 t1 더하기 t2는 이제
2의 x1 승각이 2의 x2 승이라고 표현돼야 되고 얘는 요 부분에 요거 함수 부호 바꿔야 되니까 8a로 적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2x1 승이랑 2x2 승을 곱한 값에 자 두 분의 곱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8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나요? 그럼 x1 더하기 x2가 드러나는 것은 두 분의 합이 아니라 곱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지수합이 5가 된다고 그러면 2의 5승이 8b가 되면서 일단은 b 값이 4로 정해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서 주어진 함수 fx의 식이 이제 2의 2x-3승 마이너스 a의 2x승 플러스 4 이렇게까지 결정이 되는 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 번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a와 b를 곱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 b가 4로 나왔거든? 서술형이잖아. a는 무슨 수일수밖에 없을까?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그치? 꼭 자연수가 아니라도 2분의 1 같은 건 될 수 있는데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선생님 지금 양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그래프 그릴 때 t값이 0보다 어떤 범위만 그려야 돼요? 큰 범위만 그려야 돼요, 그치?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보려고 이렇게 t1, t2를 그냥 잡은 거였고 그러면 a가 양수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여기는 이 차함수의 대칭축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치? 그 축의 위치는 근계수관에 따라서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8a가 나왔으니 여기 축의 위치는 현재 t는 몇 a가 되는 거냐면 4a가 되는 거였고 되었나요? 그럼 지금 0이라는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0보다 큰 범위에서 해가 만들어지니까 저도 여기 t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4a가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0이라는 위치는 얘보다는 왼쪽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야. 그치? 그래서 내 이차원적 그래프 일부분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1절. 그런데 이 fx 그래프의 절대값에다가 는 t를 만드니 서로 다른 세실근에 t값이 존재하잖아요. t를 썼는데 t가 나와버렸네. 우리 그냥 얘를 잠깐 k로 바꾸어서 해석하자. 우리 절대값 그래프가 다시 k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도록 하는 k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얘는 fx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적어서 뭐 하겠다는 생각?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그쵸?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는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얘도 치환해서 이차 함수식을 적어 올렸다고 생각을 할 거고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t 값에 대응되는 x 값은 오롯이 몇 대 몇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원바이 원 매칭 밖에 안 돼.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은 x1, x2, x3를 갖는다라는 얘기인 것은 곧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 치환한 t에 대한 함수식에서도 분명히 몇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럼 그에 대응되는 t1, t2, t3라는 값은 존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이 t에 대한 이차 함수를 적어올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y는 k를 쭉쭉 그어나가면 분명히 교점 개수가 계속 변화하게 될 건데 여기서 대략적으로 t에 대한 이 이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어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t축에 대해서 적게 올라갔을 때 빵에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고 얘가 이런 식으로 적게 올라가게 되면 자 여기다가 y는 k를 쭉쭉쭉 그어 나갔을 때 여기서 대응되는 y는 k에서 t 값은 몇 개가 생길 거고 2개. t가 2개라는 말은 곧 x도 몇 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 2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쌤이 시작할 때 1대1 대응 관계를 먼저 강조하고 간 거. 그러면 이렇게 또다시 y는 k가 올라갔을 때는 대응되는 t 값이 몇 개가 생길 거고 4개가 생길 거고 그럼 x값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몇 개? 4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죠. 그럼 이거의 k가 이렇게 얘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런 그래프 개형이라면 분명히 t 값이 몇 개 되는 순간이 생길까? 3개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럼 그런 순간이 생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 극대 지점이랑 접하는 부분의 교점이 3개 되는 순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는 이 적게 올라가는 부분을 좀 더 폭발적으로 올려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이걸 올려버리면 당연히 2, 4, 4, 4, 4, 4 가다가 여기서 뭐가 돼버리니까 3 이후에도 그럼 몇 개가 되니까 3, 3, 3, 3 되니까 이 그래프가 아니겠네. 그럼 특별한 거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떤 상황인가? 그때 값이 0에서의 함수값이랑 어떤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치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면 교점이 3개인 순간은 절대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정할 미정계수는 이제 이거 하나 A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축에서 생기는 함수값 4A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0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우리 그린 이 이차함수식이 y는 8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AT에 b값이 4니까 4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이고 0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이 함수값은 4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4a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뭐가 되도록 4가 되도록 a값을 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끝? 그래서 a값 정해지면서 문제는 완료가 되는 거고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수함수였기 때문에 1대1 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합성함수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잘 체크하시고 문제 설계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21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것도 내신에서 다루던 내용을 잘 확장을 했는데 내신에서 다루던 내용은 이렇게만 돼 있어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자, 먼저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쌤이 짧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식을 다룰지 한번 볼게. 지금 현재 fx가 어쨌든 정적분으로 정의되는데 적분 변수는 t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알맹이에 있는 그래프를 t에 대한 함수로서 인지를 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죠? 그럼 얘는 t에 대한 몇 차 함수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운 거 1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거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었을까? 1인 직선이었을 거야.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t축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x절편이 x가 되는 상태로 양옆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랑 플러스 1인 걸로 이렇게 드러나는 절대값 그래프인 거고 이해했나요? 자, 그때 그러면 이 정적분하는 위치가 A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X까지가 되는 건데 X의 위치는 지금 여기 정해져 있거든. 적분부분의 끝은. 그럼 A가 이 X보다 어떤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시작하는 위치가 A가 X보다 어느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까?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누가 왼쪽에 A가 이렇게 있는 상태라면 현재 이 정적분에 계산된 fx의 의미는 이 삼각형의 무엇을 뜻하는 걸까? 면적을 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아보겠어?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정역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적을 fx라고 두는 거니까 현재 fx가 왼쪽의 삼각형의 모양으로 정의가 되기 위한 x의 범위는 x가 a보다 어떤 상태일 때다? 크거나 같은 상태일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그냥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 내신에서는. 그럼 이 삼각형은 지금 이등변에서 가로 길이가 x-a라서 얘가 2분의 1의 x-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x가 a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여기가 다시 a가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제 면적이 아닌 거지. 이제 그냥 정적분 개념이니까. 그럼 이때 지금 요 정적분 A에서부터 X까지 요 정적분을 fx라고 두는데 보자. A에서 X까지인데 지금 A가 더 큰 값이거든. 그럼 현재 우리 적분 방향은 A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음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양의 면적을 정적분하니까 결과치는 뭐로 나와야 될까? 음의 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치? 그럼 얘의 면적에 대해서 음의 값을 표현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얘의 면적은 A-X가 가로 길이가 되는 직각 이등변이니까 자 그럼 얘는 2분의 1의 A-X의 전체 제곱이 면적의 표현인데 적분 결과는 음의 면적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 달면서 함수 fx가 정의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확장이 돼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그냥 t 하나 더 곱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드는 생각 나의 정된 함수는 이제 이런 단순하게 삼각형 넓이로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t에 대한 몇 차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2차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가봅시다. 어쨌건 간에 얘가 지금 변수, dt가 변수가 적분 변수가 되는 거고 t에 대한 2차 함수가 표현이 될 건데 아까 우리가 했듯이 결국에는 이 x값이 a보다 어떤 위치에 있는 거나 큰 위치에 있는 거랑 작은 위치에 있는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이 t에 대한 지금 함수가 자, 요 그래프는 어쨌든 x절편은 0이랑 t축에 대한 절편은 x랑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0이 어디에 있는지는 만약에 0이 x보다 왼쪽에 있는 상태였다 치면 자, 아래로 볼록한 이제 이 t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자, x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둘 다 뿔뿔로 나올 거니까 t가 x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주어진 함수가 t에 t-x로 나올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t가 x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그대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접혀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니?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면 나한테 A에서 X까지의 정적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A가 또다시 X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랑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만약에 A가 얘보다 왼쪽에 있는 상태라면 이 면적만큼을 무슨 x로 두겠다? fx의 정적분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내가 적분해야 되는 곳은 현재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식이니까 이걸 적분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시 x가 a보다 어떤 상태가 된다면 큰 상태가 된다면 a에서 x까지 정적분하는 쪽은 이제 위쪽에 있는 t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 자, 문제는 이 0이 x랑 지금 x보다 자,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x도 변수니까 0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보다 어떤 위치에 있을 수도 있냐면 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케이스가 많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조건을 좀 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건을 해석하면서 맞는 그래프를 그려가 볼게요. 지금 그렇게 된 이 함수 fx가 x는 위에서 뭘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값을 갖는데요. 그런데 f6의 값은 p분의 q가 돼야 된다. 자, fx가 x에 의해서 극값을 가진다는 내용을 통해서 아까 a나 0의 위치들이 좀 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건데 자, 순서대로 해보자. 어쨌든 나의 이 피적분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그냥 적분할 거니까 면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럼 피적분 함수는 여기 t축에 대해서 t 값이 x인 걸 기준으로 자, 그대로 t보다 오른쪽에 x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서 즉 t가 x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가 뭐예요? t 곱해야지. 얘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tx를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t 값이 x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x를 정적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 여기까지 1절.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 정적분을 처리하는 구조 과정에서 이 x라는 값이 a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간에 내가 적분할 곳은 여기 x가 관계인 거야. 그렇잖아. 그럼 a가 x보다 왼쪽에 있다면 여기는 이 부분이 a에서부터 x까지 어딜 구간인 거야? 적분될 적분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이해했어요? 그럼 이런 위치에 a가 있다는 말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내가 도형을 그려서 열심히 적분할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정적분으로. 그럼 이럴 때는 a에서 x까지 함수 fx가 자,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정적분해야 되니까 t제곱 플러스 tx를 정적분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죠. t에 대해서. 자, 그런데 x가 만약에 a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면 그 말인즉슨 나의 적분 구간이 a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태라면 내가 적분할 구간이 여기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내가 적분할 함수는
위쪽에는 그냥 t제곱 마이너스 tx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런 상태는 인테그랄 fx가 다시 a에서 x까지 그대로 t제곱 마이너스 tx의 정적분이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끝? 자, 그러면 부산 나누어진 채로 함수 fx를 정의될 수 있으니까 이제 t에 대한 정적분을 이제 계산하러 갈게요. 자, 정적분을 계산을 하러 가면 얘가 자, 마이너스 3분의 1t 상승에 그대로 t만 적분 변수니까 2분의 1t 제곱 x예요. 그대로 a부터 x까지. 자,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상승 플러스 2분의 1. 자, 그대로 x 제곱이니까 x 상승 생길 거고 마이너스에 a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1 a 상승 플러스 2분의 1에 a 제곱 x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 자, 식 정리해보면 3차원 2개 빼게 되면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6분의 1x 세제곱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1차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x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a 상승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이게 fx인데 이 fx는 현재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그럼 아래쪽 거는 우리가 정적분할 때 또 정적분할 필요가 있을까? 위에 있는 정적분식이랑 뭐만 다른 상태니까 부호만 다른 상태고 적분 구간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함수에 대해서 뭐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 부호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x 상승 플러스 2분의 1a 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a 상승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fx와 x는 이제서 뭘 갖는다고 했냐면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분명히 f'E는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네. 자, 그럼 f'E가 0이 되기 위해서 0일 때 0이 되기 위한 함수 fx는 결정될 거고 그 결정된 함수에 대해서 f'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a만 정하면 되는 거다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 f'E라는 정역이 위에 있는 함수에 적용될 수도 있고 어디에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아래에 적용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가 위에 적용된다면 그 a 값이 2보다는 어떤 값이라는 뜻일까? 작거나 같은 값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위에 거나 밑에 거나 크기는 똑같고 뭐만 다른 상태야? 부호만 다른 상태야. 그럼 2분에서 2 집어넣어서 0되는 값은 위에서 생긴 a 값이나 밑에서 생긴 a 값이나 어떤 값일까? 똑같은 값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럼 그 a 값들을 집어넣고 나서 대응되는 f'E가 0이 만족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계산할게. 그냥 계산해보자. 만약에 자, 2가 위에 있는 함수 x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f'E 0인 거 한번 해봅시다. f'x는 자, 이거 다시 미분하면서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2분의 1의 제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빵 되는 걸 찾은 거. 그럼 얘 빵 되는 거 찾으면 빵 되는 곳에 x좌표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자, 그대로 4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0 돼야 되니까 뭐라니? 2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0 돼야 되니까 a 제곱은 4가 되는 거야. a는 2거나 무슨 2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쵸? a가 2이면 잠깐만 2면? 2라도 상관이 없나? 어? 2면? A가 2면 안 되네. 그걸 미리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야,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도 되고. 결론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A가 2인 상황에서 f'E가 0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를 집어넣게 되면 fx는 6분의 1 x 상승 그 다음에 다시 여기 2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8 되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런 3차함수가 정의되고 x
x가 그럼 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제 부호가 큰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x 3은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럼 도함수를 구해보면 f'x는 자 x가 사실 이보다 큰 범위랑 이보다 작은 범위를 나뉘어야 되죠. 왜냐하면 2에서는 주어진 함수가 아직 미분 가능한지 우리가 판단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럼 f'x를 이제 적어보면 f'x는 지금 미분하면서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원래 x가 2보다 큰 범위. 다시 아래쪽 방금 얘 마이너스 버전이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럼 이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2에서 과연 극값이 생길 수 있냐 이거야.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는 절편이 같다. 플러스랑 마이너스인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는데 걔가 이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지니까 이 부분만 그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다시 얘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는데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지금 자 이보다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물론 2에서 극값을 가질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이렇게 접해 있는 그래프는 f' 위에서 미분계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미분 불가능인데다가 극값도 존재 안 하니까 a 값이 2인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가능한 a 값은 무슨 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너스 1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구간의 경계인 곳에 안 들어가 줘야 아까 우리가 이라는 범위는 그러면 이 구간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3차 함수는 분명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2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해진 a 값은 무슨 2가 된다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f6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의역이 6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가 큰 쪽에 있으니까 자, 요 자리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에 f6을 이제 넣고 계산해서 답을 정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자, 다시 전체적으로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어쨌든 간에 이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 구조는 이 t 값이 없을 때 절대값 그래프였는데 그때 이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x 값의 적분 구간이 x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함수 fx가 따로따로 정의된다는 생각이고 자 1차식일 때는 그냥 삼각형 면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데 2차식일 때는 그래프 그리고 정적 분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림 없이 그냥 x를 기준으로 t가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오른쪽에 있을 때는 요 함수식이 요 함수식이 그대로 플러스를 달고 나오는 t에 대한 2차 함수 왼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로 달려있는 2차 함수였다. 자 그럼 적분 구간을 정하는데 어차피 구간의 관계 끝에 x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적분 구간이 끝난다는 건 알겠고 문제는 이 a가 x보다 왼쪽에 있을 때나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로 당연히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나눈다는 건 현재 우리 변수 x의 범위가 a 이상일 때랑 a 미만일 때로 나뉜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정적분되는 형태의 fx식을 정의하고 나니까 구간의 관계가 a가 됐었다. 크기는 같으나 부호가 다른 함수가 만들어졌던 거고 자 그래서 2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f'가 0 된다는 조건을 그냥 계산해서 써봤더니 문제는 내가 지금 2에서 미분에서 연결 수 있는 a 값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a가 2인 상황에서는 구간의 연결에서 무엇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했고 극값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a는 모순인 지점이었다. 이 모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자 22번 하고 15번을 봅시다. 선생님, 왜 x 2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어디 이거? 예? 이게 지금 절편이 도함수가 지금 절편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생긴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서 이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그래가 쭉 생긴 거. 아, 이거 불가능하네. 그 부호 변화 안 돼서 극단까지. 그러네. 뻘소리를 했는데. 아 이게 fx 그래프가 아니라 f'x 그래프죠. 아 맞죠. 2에서 미분 가능하죠. 꾸미게도 0이고 잠기게도 얼마니까 0이니까 미분은 가능한데요, 그렇지? 미분은 가능한데 큰일 날 뻔했다. 2에서 지금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부호 변화 없으니까 여기서 뭘 가지지 못한다? 극값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네, 그렇지? 적합했다고 해서 함으로 얘기해버렸다. 제 f'x 그래프였는데 맞습니다. 미분 가능한 f'는 0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자, 말이 길어지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22번으로 가봅시다. 으쌰. 자, 22번에 모든 항의 정수의 수열. AN이 있는 상태인 거고,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점화 관계가 두 칸짜리를 받았어요. 이거 나온 적 있죠? 너네 모의기출이었나 올해? 수특이었나 수완이었나? 혼란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두 칸에 대한 정화 관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곱해지는 건지 더해지는 건지도 뭔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두 칸짜리 정화 관계에 대해서 자, 이 역추론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조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의 절대값은 14가 되도록 해야 되고 자, 여섯 번째는 14가 되도록 할 때 자, 가능한 모든 A1의 합을 구하래요. 그래도 얘들아 우리가 한 칸짜리 정하시면 어제도 봤듯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둘 사이의 역추론 관계를 그냥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서 무슨 뜻이냐면 AN에서 AN 플러스 1 갈 때는 2분의 1 배하면서 1 더해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반대로 갈 때는 1 빼면서 다시 몇 배 하겠다? 2배 하겠다. 그치? 이런 연산이 빨리빨리 간단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몇 칸짜리니까? 두 칸짜리니까 분명히 두 칸짜리에 대한 정화 관계 우리가 익숙하게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얘의 규칙성이 정추론부터 어떻게 되는지 볼 게 아니라 자, 정추론, 그러니까 그대로 정방향 늘어나는 항들에 대해서 다음 항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찰을 좀 해보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당연히 그 역추론도 빨리빨리 익숙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추론이 익숙하게 되니까 역추론이 익숙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통 이런 문제였으면 우리가 분명히 A6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14 만들면서. A5 만들고 A4 이 둘을 통해서 지금 이 여섯 번째 항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였던 거다. 그치? 자, 그거 역추론부터 해서 답을 막 만들어 나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역추론이 좀 힘드니까 일단은 정추론의 과정을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야. 그럼 그 형태는 어떻게 잡아주냐면 일단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A1이랑 A2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1이랑 2를 가지고 와보자. 그리고 이 연속한 두 항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부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둘이 곱해질 때는 두 항의 부호가 다를 때 있고 그럼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정화 능력부터 좀 적어봅시다. AN이랑 AN 플러스랑 AN 플러스 2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둘의 곱의 부호가 다를 때 이 두 항의 부호가 다를 때는 여기는 이 AN에서 그대로 얼마를 빼면서 7을 빼면서 두 칸 뒤에 있는 항을 만들어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네가 플러스고 네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을 거고 네가 마이너스고 네가 플러스일 때도 있지 않을까? 그치? 네가 뿔마면 여기서 7 뺀 값은 무슨 수일 수도 있고 무슨 수일 수도 있을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생기는 항에 대해서는 이제 부호가 결정되는 내용들이니까 어떤 연산을 해야 될지 눈에 들어온다 라는 생각인 거고. 알아보니? 네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7을 빼면 반드시 또 무슨 수가 나올 거라서? 음수가 나올 거라서 그럼 요거 두 개 곱도 음수고 요거 두 개 곱도 음수니까 또 얼마를 빼겠다? 7을 빼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이 일단은 진행된다는 느낌이 눈에 들어와야 돼. 됐죠? 자, 그럼 다시 부호 다를 때 어쨌든 이 두 칸 간격으로 7을 빼겠다는 얘기고 그럼 둘의 부호가 같을 때는 둘을 그냥 무슨 셈해서? 곱셈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겠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부호 같을 때 그럼 생각해보자. 이거 1분이면 곱한 값이 그대로 함수가 여기 있는 다음 수의 값이 되는 거니까 두 개 곱하면 무조건 무슨 수일지?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근데 양수도 되지만 뭐도 있으니까 0도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개 곱해서 양수일 때는 양수일 거고 두 개 마마일 때는 곱해서 양수되니까 또다시 이거 곱한 값은 분수로 양수로 정의될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면 0이 있다 치면 분명히 이 둘을 곱했을 때는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함수가 또 다음 수의 어떤 거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렇게 이웃한 상황이 또 다시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0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0이 등장하고 나면 계속해서 뭐가 나올 거라는 생각? 0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0이 등장했을 때는 13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정추론의 이제 구조를 좀 보고 나니까 여기는 역추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좀 잘 생각해보자. 이 둘의 부호가 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을까? 같을 때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부호가 다를 때는 우리가 방금 케이스가 막 분류가 많이 됐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뿌리고 마일 때 7 빼면서 얘는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걸 분류를 해야 되고 네가 마이로 뿌릴 때는 그래도 이때는 확정적이에요. 그때는 네가 이제 부호가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음 수열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일어날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열은 다시 7 빼면서 또 7 빼면서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근데 부호가 뿔뿔이거나 남아있을 때는 그 다음 항의 요소가 그냥 결정이 돼버린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이걸 먼저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자, 그럼 부호가 같을 때를 생각을 한다 쳐보자. 너네 둘의 곱이 먼저 부호가 같을 때라고 얘기를 하면 자, 심지어 여기는 두 수의 곱이 반드시 얼마를 만들어야 된다? 14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각각이 일단은 무슨 수냐면 정수인 상태다. 정수 두 개의 곱을 14 만들자는 얘기니까 부정방정식 느낌이 확 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1, 14부터 막 집어넣을 건데 문제는 15번째의 크기는 14보다는 어때야 되기 때문에 작아야 되기 때문에 14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빼면 되겠네. 그래서 케이스를 좀 줄여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10원 들어갈 거 1, 14 될 거고 그 다음에 2, 7 될 거고 그 다음에 7, 2 될 거고 14에는 안 되겠죠. 자, 음수인 것도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자, 그럼 이 케이스에 대해서 가능한 A1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숫자 정리시면 좀 마음이 편하고 자, 그대로 가보자. A6는 14고요. A5는 1이고 A4는 14. 네? 다시 14. 그럼 여기 A3를 만들 건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 너네 둘이 곱해서 1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7을 더해서 반대로 7을 더해서 1이 만들어진 거야. 그치? 이렇게 갈 때 7이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갈 때 7이 더해지겠죠. 그럼 이 자리에 지금 1에다 7 더한가 8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두 수의 곱의 부호가 어떤 상태일 때야? 달라야 할 때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곱이 무슨 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이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곱이 양수는 두 개 곱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이해했니? 그럼 얘는 탈락인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가보자. 이번에는 두 수를 곱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1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 1 만들려면 역수 14분의 1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탈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한 거야? 그럼 그대로 가보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2, 7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2, 7 해놓고 나서 7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거. 7 더하게 되면 9가 될 건데 음수가 아니니까 탈락이고 그 다음에 곱해서 이되려면 7분의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수가 아니라서 탈락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따닥따닥 가봐야겠다. 7 더하면 14인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수가 아니라서. 자, 곱해서 7 되려면 몇 분의 몇 들어가야 될까? 2분의 7 들어가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지. 되었어? 자, 양수 중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수인 케이스로 가봅시다. 자, 14하고 마이너스 1 주고 마이너스 14 주고 다시 여기가 A6, A5, A4인 상태에서 자, 그럼 여기 A3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정할 건데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죠. 자, 그대로 7 더해서 6인 거 되나요? 곱해서 음수니까 가능하다. 그렇지? 이런 거 이제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여기 14분의 1 들어가야 되는데 정수가 아니니까 탈락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6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또 A2를 찾아 나갑니다. A2 찾아 나갈 때 이거 곱이 음수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곱이 음수라고 생각한다 치면 여기서 7이 돼야 되니까 무슨 7이 되냐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음수인 거 맞아요? 맞네. 이거 그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4 될 때는 어쨌든 분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항 찾으러 가고 첫 번째 항. 자, 그대로 지금 얘는 7 더해서 13이거나 13일 때는 곱이 음수니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곱해서 지금 줍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7분의 1 들어가 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능한 첫 번째 항 찾았습니다. 13이 되었죠. 자, 그래서 A1 13인 거 찾아 적고요 하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에 대해서도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순서를 빨리 적어볼게요. 14, 마이너스 7. 자, 7 더하면서 5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여기가 A4입니다. 여기가 A3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얘를 만들어주니까 없지. 곱한 거 정수하는 건 거의 안 돼. 그치? 7의 배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A2는요? 자, 지금 여기 7 더하면 얼마 되는데? 0 되는데, 빵 되면 계속 얼마였지? 빵빵빵빵빵. 그럼 얘는 안 된다. 끝. 자, 여기 분수도 됩니다. 없는 거겠지. 탈락. 끝. 여기서 되는 거는 없다. 자, 그럼 14에 마 7에 마 이거 갑시다. 7 더하면 얼마? 빵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인 거네. 됐죠? 자, 그래서 두 개 곱이 양수인 케이스는 끝나면서 A1의 값이 14인 먼저 하나 정해졌습니다. 이제 곱이 흠수인 걸 보러 갑니다. 지워되죠? 자, 지금 부호가 다를 때를 보자. 얘를 이제 민감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A6가 14예요. 자, 이번에 A5와 A4의 곱은 부호가 서로 다른 상태. 곱이 음수인 상태. 곱이 음수라면 여기는 몇을 정해질 수밖에 없냐면 21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을 넣으면서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럼 여기는 반드시 무슨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음수가 들어갈 거고 걔를 그냥 K라고 둡시다. 그런데 그 K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한 정수 K 값은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3까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작은 수부터 가는 게 좋으니까 얘는 마13에서 마이너스 1까지 되는 숫자예요. 1절? 그럼 이제 A3를 정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해보자. 너네 둘의 곱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곱이 양수면 곱이 양수일 때는 곱의 양수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죠? 그럼 그 극한 더가당이 음수라면 곱이 양수인 케이스는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필연적으로 여기는 A3도 무슨 수가 되어야 한다? 음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곱이 이제 음수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다시 여기 다섯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한 값이? 70. 그치, 7을 더한 값이 만들어져야 되니 여기는 K 플러스 7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7을 더하게 되면 뭐야? 얘가 가지는 값이 음의 정수가 이렇게 13개가 있었는데 7을 더하면서 얘가 어떤 영역에 있는 숫자는 양수로 변화될 거고, 분명히 이 숫자는 무슨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K 플러스 7이 가지는 값의 범위는, 자, 여기에다가 7 더하게 되면 마이부터 6까지가 될 건데, 아니? 뭐래? 뭐가 맞아? 맞잖아. 마이부터 6까지가 되는데 6까지가 될 건데 여기 중에서 얘는 무슨 수만 된다는 거? 음수만 된다는 거. 그럼 가능한 음수는 마이너스 6에서 무슨 1까지만 되겠어요? 마이너스 1까지만 되니까 이게 제한 범위가 점점 제한되면서 줄어든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일을 할 건데, 다음 일은 엄청 비슷해. 누구랑 비슷하냐면 여섯 번째와 다섯 번째의 관계가 현재 네 번째와 세 번째 항의 부호 관계는 어떤 상태니까? 똑같잖아. 을마인 거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여기 있는 A2에 대한 추론을 같은 방식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A2가 오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캡슐 우리가 부호가 다를 때부터 하냐고 뭐 할 때부터 했지? 같을 때부터 했거든. 그럼 부호가 같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근데 얘가 지금 음수니까 여기는 A2가 다시 무슨 수가 되면서? 음수가 되면서, 그치, 곱이 양수가 된대요. 그럼 이 곱의 값은 반드시 몇이 되어야 합니까? 21이 되어야 하는 거다. 그치? 그런데 네가 가질 수 있는 음의 정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또 부정방정식 풀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몇인 거? 21인 거.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3이면 3, 7에 2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7 될 수 있나요? 없죠.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21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럼 케이스는 몇 가지로 정해집니까?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 숫자가 결정됐으니까 이제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 자, 앞에서부터 다 적을 게 아니라 그냥 네 번째 항부터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1이고 A3가 먼저 첫 번째는 마이너스 21일 때부터 A2 잡아주고요. 그럼 A1 바로 찾으면 되네요. 뭐 더한 게 됐지? 7 더하거나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어요.
그럼 7 더하면 6인데 6은 돼야 안 돼요? 돼서 고비분수니까 됐니? 그럼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면 여기 21분의 1 들어갔는데 별거 안 된다? 안 된다, 탈락인 거고. 그럼 다시 여기 21에서 또 다시 여기 마삼이랑 마치 적어주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7 더하기는 여기 4인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고비분수니까. 그럼 여기 곱해서 마삼 만들려면 7분의 3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A 값이 6이랑 4가 더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만 남았네요. 이게 곱이 양수인 거 말고 곱이 무슨 수인 거? 음수가 되는 거. 한마디로 여기 있는 A2가 무슨 수일 때가 있냐면 양수일 때가 있겠죠. 네가 양수일 때는 곱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곱이 음수일 때는 여기에 또 7을 더할 거니까 여기 몇이 들어가냐면 28이 들어갈 거고, 그럼 28이 들어가면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A1은 반드시 여기에다 뭘 더해야 되냐면 7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K 값이 존재하는지를 볼 건데 네가 양수가 된다 그랬고, 그럼 여기다 7 더한 이 값은 반드시 무슨 수가 되어야 할까? K가 아까 마이너스 14번 잠깐 13에서 마이너스 1까지였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14를 더하게 되면 1에서, 근데 뭐 여기서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와야 되는 거죠. K 값이 지금 K 플러스 7의 값이 마6에서 마1까지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7을 더한 A1의 값의 범위는 1부터 얼마? 6까지가 되는데, 그럼 이 A1이 무슨 수로 정의되는? 양수로 정의되는 값입니다. 양수고 양수면 곱해서 무슨 수를 만들어야 될까? 양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순이 되는 거지. 세 번째 항이 음수인 거니까. 그럼 이 케이스에서 되는 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상태다. 왜냐하면 A1 곱하기 A2, A1도 양수고 A2도 지금 양수가 되는데 우리가 1에서 6은 2가 28이 되는 건데, 그럼 A3도 지금 현재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A3는 지금 우리가 음수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은 저렇게 세 가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끝. 자, 이렇게 정확하게 두 칸짜리도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일단은 22번으로 갑시다. 쌤은 어차피 뒤에 보일 수업이 없어. 너희 수업 있어? 어디 가니? 할머니 때 가는 거야? 없구나. 그렇지. 우선 원래 가족이 없어요. 어디 좀 위험한 발언인데. 잠깐 없는 거야. 나중에 다시 생길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잠깐 없는 거고. 우리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삽시다. 학원은 영어는 안 가요? 가요? 응, 그렇지. 가야지. 키는 안 가? 어제 갔다고? 아, 미리 한 거야? 원래 표현은 어디를 할수 원래 줄수 수토구나. 좋은 학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주말에도 뭘 안 하고 주중에 한번. 그러면 너네도 좋을 텐데 사실 맞지.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계 나눠서 하면 는 무슨 죽습니다. 그렇게 줄이야. 저는 모의고사 2개씩 3일 간격으로 풀어야 되니까. 하나 들고 가긴 애매하잖아. 3일 동안, 그치? 근데 또 2개 들고 가면 너무 많아. 뭐 1.5개씩 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한번 나중에 강조해볼게. 제주할 때 연락하세요. 자, 15번으로 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슈기가 문제를 말이야. 그치? 듣도보로 단식을. 사실 어디서 많이 본 식이긴 합니다. 그렇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무슨 선의 방정식이고 어차피 접선이고. 그러니까 이 접선에 집중을 하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접선을 뭐 빼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생각해보자. 상수가 있는데 어떤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fx가 여기 만들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정의를 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fx 마이너스 만약에 f'A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f 이렇게 된 식을 빼고 있었대. 그걸 gx라고 정의를 했대. 보는 거야. 혹시나 해서.
만화 붙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 수식이 구성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GX로 정리해놓고 나서 만화 문제를 풀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의미가 대단해요. 두 함수의 차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 뭐 하는 점이랑 접하는 점이랑 뭐 하는 점을 알면 뚫는 지점만 알면 아니 뚫는 지점만 알면 이 함수식을 빠르게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작성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최고참에서 모은 k의 x-a의 제곱에 자 여기 뽑아낸 인수 뭐 하나 B로 전부 다 치면 x-b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문제 해석이 좀 편한데 문제는 얘가 그냥 곱해져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거 볼게요. 최고차함 계수가 있는 3차 함수 fx가 x3번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있는데 치수 전치수 미분 가능한 gx입니다. 아, 곱한 이유를 알겠다. 미분 가능하게 절대값이 나와 있고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어떤 다함수 fx에다가 절대값에 x-a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곱해진 함수가 실수 전치수 미분 가능하대. 필연적으로 반드시 fx는 어떤 인수를 가져야 합니까? x-a를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a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0 돼야 되니까. 이가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접혀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치? 분명히 x-a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잘 보면 어쨌건 간에 이 3차함수 fx에다가 절대값 안에는 역차함수가 들어간 상태인 거고 1차함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이 1차함수가 가지는 인수가 있겠다. 그치? 그 인수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복잡한 인수를 누구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 fx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일단은 좀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 가능 gx에 대해서 뒤에는 그 절대값식이 복잡하게 접선의 방정식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접방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미 1차식이 들어간 그 평가 문제들은 지금까지 계속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인지를 해놓고 거기에 베이스라고 하나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는 이 gx가 이렇게 지금 3차에다 어떤 다음 함수에다가 1차가 곱해지면 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x-a라는 인수를 한 개 이상 가져야 한다는 거. 두 개 가져도 상관없죠. 풀접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렇게 적방이 나와 있고 나는 gx는 x는 0에서 극강 0을 갖는다. 얘는 보자마자 미분 가능 gx니까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 거기 0에서 극값을 가시니까 g제로는 뭐면서 0이면서 g'제로도 뭐면서 0이면서 그리고 이 g'x는 분명히 x는 0을 기준으로 무슨 변화가 생겨야 된다? 도 변화가 생겨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GA가 그냥 가족번이라고 적을게요. GA가 마이너스 16A 제곱이다. 자, 이 상태에서 G'A가 0이 아니라고 정의될 때 G'의 2A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막 나열되어 있고 함수식을 결정을 하는 문제인 건 눈에 들어온다. 그치? 자, 어떻게 결정할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드는 생각. 미분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다. 그치? 절대값 때문에. 그리고 함수값은 뭐 할 수 있을까? 대입해볼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여기는 이 함수값을 대입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정보를 좀 뽑아내기 위해서. 자, x에 0을 집어넣으면 g제로는 f0 곱하기 자, 0 집어넣으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a f 프라임에 플러스 f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고 아 얘가 0이에요. 1절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두 개의 곱이 0인 거니까 앞에는 f0가 0이거나 뒤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FA나 F'A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GA에서 주고 있는 거야 당연히.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GA. 자 A 집어넣게 되면 FA 곱하기 A는 없어지는구나. 절대가 FA가 마이너스 16A 제곱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나와요. A는 문제에서 현재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네. 생각해보죠. FA랑 절대가 FA 곱했는데 마이너스 16A 제곱이라는 함수가 나왔네. 이 절대값은 반드시 무슨 수잖아? 양수잖아. 그럼 FA가 무슨 수라고 정리시는 걸까? 그치, 음수라고 정리시는 거. 그럼 절대값을 풀 수 있다는 뜻이네. 그럼 여기 좌변의식이 마이너스 FA의 제곱이 되면서 이가 마이너스 16A 제곱이면 FA가 가능한 값이 4A이거나 마이너스 4A인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4A는 양수죠. 마이너스 4A는 함수. 그럼 FA는 얼마다라는 뜻일까? 마이너스 4A. 그렇죠. 마이너스 4A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F의 정보를 하나 줬어요. 그럼 요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4A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자리에 FA가 마이너스 4A를 적용을 시켜보면 F0에 네가 마이너스 4A가 되면 마이너스 A는 묶여 나오면서 그냥 A로 나오겠다 뜻죠. 그럼 절대값 안에 남는 게 F'A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는 0일 수 있을까? 없는 상태죠. 얘는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누자는 얘기고 F0가 뭐이거나 이거나 F'A가 뭐인 상황 4인 상황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의 내용은 둘 중에 무엇이 답이 되는지를 이제 미분을 통해서 정해야 되는데 미분하려면 결국 주어진 함수에 뭘 나눠야 되고 범위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분명히 이제 FA 대신에는 마이너스 4A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차 함수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네. 자, 네가 0에서 가질 때 이제 G프렌즈로 0인 걸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케이스는 어쨌든 몇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는 상태야.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로 불려주면 쭉 풀어나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F0가 뭐인 걸 찾고 시작을 해도 될 거고 0인 걸 찾고 시작해도 될 거고 F'A가 뭐인 걸 찾고 시작해도 될 건데 4인 걸 찾고 시작해도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두 개의 식 중에 지금 좀 더 해석하기가 불편한 식은 다항 함수 fx입니까? 절대값에 대한 1차 함수입니까? 절대값에 대한 1차 함수가 더 어려운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정해지는 상황을 먼저 관찰하는 게 편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F'A가 얼마인 상황을 가정하고 일단 풀어보자. 4인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선생님 마이너스 4. 그러네. 맞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A 나오면 A 나오면서 여기 부호 바뀌고 플러스 하네. 그 F'A는 그치 마이너스 4인 거고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되었어? 시작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그럼 이때 첫 번째 F'A가 마이너스 4라면 gx라는 함수가 fx 곱하기 절대값에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a fa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넣게 돼. 뭐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4a 없어지네. 절대값 반응식이 매우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4x가 마음이 평온해졌어. 그렇지 않니? 그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사항도 전제 사항이 만족할 수밖에 없게 돼. 우리가 아는 사항.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얘가 0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마이너스 다 보기 싫으니까 밖으로 빼도 되겠죠. 4fx 어쨌든 절대값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되었나요? 그럼 여기 있는 fx가 분명히 x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을 가져야 된다? 2개 이상을? 1개 이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이 뒤에 게 성립하려면 앞에 거 F0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돼.
그럼 얘들아 F0가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크게 없는 상태겠다. 그치? 조건이 위배되는 게 없다면. 그러면 FA가 이제 마이너스 4인 거 정해졌고 F'A는 마이너스 4인 것도 정해졌고 F0가 그에 따라서 0인 거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조건은 뭐밖에 없냐면 G'0가 0인 건 우리가 구간 나눠서 그냥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 그럼 GX라는 함수는 그렇잖아. 4x의 fx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의 x의 fx의 형태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거 미분에서 0 되기 위한 조건에 f0가 0인 게 있었다. 그쵸?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해서는 fx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 조금 모자르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잖아. 분명히 gx는 x는 0에서 무슨 값을 가져야 합니까? 그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fx가 가지는 인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자, 단순한 거 먼저 해봅시다. x 곱하기 절대값 x라는 함수식이 있어요. 그냥 구조 1차 1차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x제곱 이렇게 갈 거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갈 거잖아. 그치? 그냥 0에서 끝까지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죠. 원래 인수가 두 개짜리 함수가 끝까지 가지는 상태였는데 접해로 내려가게 되면서 끝까지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넣어볼까? x제곱 곱하기 절대값 x라고. 얘는 그럼 원래 이렇게 부호가 있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기 전까지에는 그 값이 없었어요. 0에서. 근데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x 상승이 그대로 들어갈 거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 상승 들어갈 거니까, 자, 이게 대칭이론에서 적게 올라간 그래프가 그려지니 얘는 0의 인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아니면 미분해서 그대로 가도 되는데 미분하기가 귀찮아서 귀찮지는 않은데 아니 귀찮아. 할까? 미분하면 심한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 네가 지금 절대값 x가 곱해져 있는데 내가 x라는 인수가 한 개 이상이 되는 상태고, 만약에 여기에서 fx가 인수가 한 개였다면, x라는 인수 하나 가진다면, 그치? 현재 이 절대값 그래프는 네가 인수 x 하나 있으면 어쨌든 4 곱하기 qx에다가 x 곱하기 절대값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분명히 0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기본 틀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0 이상에서는 네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면서 접하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4qx x제곱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되었어요? 0에서 접하기만 하는 그래프였던 거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0에서 접하고 있는 그래프가 4qx x제곱이었는데, 문제는 x값이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여기에 뭘 다는 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다는 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 말은 기존에 있던 함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 적어 내리겠다는 얘기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0에서 원래 그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x의 절대값이 달려있는 함수 그래프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0에서 그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 얘는 0에서 인수를 한 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한 개를 못 가진다는 말은 몇 개도 못 가진다는 얘기일까? 이렇게 세 개도 못 가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얘는 한 개, 세 개 이런 홀수개가 될 때는 절대값 그래프에서 그 값을 가질 수가 없다 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x는 분명히 짝수의 인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몇 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결론적으로 x제곱 곱하기 x-k꼴의 상차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끝! 자, 그러면 f0가 0이라는 조건 여기서 이미 만들어서 쓴 거죠. 그럼 얘는 쓸 필요가 없는 상태고,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은 몇 개가 나왔냐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정계수 a 때문에 지금 여기는 함수값을 계산을 못하고 도함수를 못 구할 것 같지만, 이거 어차피 미정계수 k고 여기 미정계수 a고 미정계수 몇 개 남았고 두 개 남았고 식도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연립한 게 A랑 K가 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수식의 fx가 결정이 되고 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g 프라임 이해로 계산될 수밖에 없겠죠. g라는 함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f가 결정이 돼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조건 하나씩 짧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